예, 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해설론 14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촬영하는 시점은 1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어저께 11월 23일 날 강의를 하고 13주차 동영상을 업로드 했고요. 다음 주에도 또 발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아마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이거 14주차 동영상이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는 15주차는 시험기간이죠. 15주차 시험기간에는 동영상 업로드가 없습니다. 더불어 희망하기는 이게 지금 2학년 여러분과 동영상으로 만나보는 마지막이기를 희망합니다. 내년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하고는 3학년이 되면 관광개발론을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35명 정도로 해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두 반으로 나눈 걸 너무 후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2학년 인원이 작기 때문에 다음 학기에는 35명 정도로 해서 100% 대면 수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어저께 강의에서는 13주차 강의에서는 여러분 교재 98페이지 박석희 교수의 관광자원 해설 편익 이로운 점 이걸로 얻을 수 있는 거 원론적인 얘기를 했죠. 뭐 9번 10번을 건너뛰었는데요. 뭐 건너뛰어도 특별한 이유는 특별하게 저기는 없을 거예요. 오늘은 이제 해설 관련 이론으로 넘어가는데요. 126부터 강의하라고 써 있어요. 저도. 자, 네, 거기에부터 115페이지를 봅시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원론 시간을 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안 하셨고 생각이 안 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경험의 단계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115페이지요. 교수님 뜬금없이 막 건너뛰더니 왜 경험이 나옵니까? 이거 자원 해설 시간인데요. 자, 이 경험이 들어오는 건 이렇습니다. 자원 해설을 듣는 것도 경험이죠. 그죠? 사실은 관광행위 자체가 전체 경험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개의 동영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데 영향을 무엇이 주는가 그것만 하는 겁니다. 앞부분의 내용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115페이지 관광 경험의 단계 및 유형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가 있죠. 클러슨과 네츠는 관광 경험을 5단계로 구분하였다. 5단계로. 물론 관광 체계에서도 우리는 베르네커의 3체계를 제가 강조를 했죠. 네, 이것도 경험의 단계도 5단계인데 12단계까지 하시는 분도 봤어요. 근데 항상 기본만 하면 중간에 끼워 넣기만 하면 되니까 5단계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읽어봅시다. 기대 단계 경험, 가는 단계 경험, 현지 단계 경험, 오는 단계 경험, 그리고 회상 단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행을 간다고 친구들하고 여행을 간다고 칩시다. 경주 여행은 가까우니까 경주로 갑시다. 경주 여행을 간다고 치는데 가기 전에 모여서 야 이번 경주 여행 재밌을까? 재밌어야지. 흥분되죠. 기대되죠. 혹자는 그런 얘기도 하죠. 여행은 현지에서보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얻는 기쁨이 더 크다. 뭐 그런 얘기도 해요.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기대한다는 거, 사람의 기대 심리 그런 얘기를 했죠. 이 기대 심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됐고요. 기대 단계, 그 다음에 가는 단계. 모여서 기대 단계에서 가는 단계는 모여서 일단 출발을 할 거 아닙니까? 경주까지 KTX를 타고 가든 승용차를 타고 가든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 단계도 신나죠. 그죠? 그리고 현지 단계에서는 관광지 가서 사진도 찍고 커피도 마시고 또 자원해설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신청해서 한번 들어보고 그죠? 신청을 안 했더라도 현지에서 막 마침 도착했는데 그 시간이 얼추 비슷하다 그러면 끼어서 들어보기도 하고요. 여행을 다 마친 다음에 오는 단계의 경험. 그죠? 피곤해. 대부분 자죠. 퍼져 자요. 오는 단계. 별 특별한, 저의 경험을 보면 별 특별한 게 없고, 여러분과 학년답사나 전학년답사를 통해서 할 때도 오는 단계는 거의 뒤비져 자요. 그래서 오는 단계에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상 단계는 며칠 지나고 다시 친구들하고 모여서 수다 떨다가, 그때 너 그랬지.
뭐 어쩌고저쩌고 사진도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의 중요한 거는 경험이잖아요. 경험. 계속 경험. 그러면 자원 해설이 이들에게 어떤 경험에 어떻게 치고 들어갈까 할까? 물론 현지 단계에서 들어가겠죠. 근데 사전에 가는 단계에서도 자원 해설을 경험하게 할 수는 있어요. 대부분의 관광버스를 타고 가거나 아무로 전기차 시대가 된다 그러면 그 안에 모니터가 다 있죠. 그 안에서 기본적인 정보를 해줄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가 했던 것들, 자기가 해설하는 것들을 촬영을 해서 올리면 그것도 굉장히 유망한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유튜브 해가지고 지자체마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최근에는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어쨌든 요 정도 알고요. 경험 단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건너뜁니다. 126페이지로 바로 갑니다. 이제 제목을 보면 관광 경험의 지각 수준 결정 모형과 강화 수단 모색. 더럽게 어렵게 써 있어요. 알고 보면 별말 아니에요. 관광 경험의 지각 수준, 사람들이 그 경험을 인지를 하느냐, 깊이 있게 인지하느냐, 아니면 살짝 얕게 인지를 하느냐, 그게 지각 수준이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그들의 경험에 머릿속에 아주 콱 박아줄 수 있는, 우와 재밌다, 오 그런 사실이 있었다, 그런 거로 할 수가 없나, 그런 거죠. 이쯤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발표 수업 프로젝트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교수님 이런 것까지 다 하고 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인 과정이죠. 그런데 역으로 여러분이 발표 준비를 하고, 아마 이거는 발표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동영상을 시청하실 건데요. 그 다음에 발표를 다 끝내고 이걸 들으시더라도,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건 약했네, 우리가 한 게 이거하고 맞는 거였네.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게 하는 게 이 강좌, 제 전반적인 제 강의 1, 2, 3, 4 다, 학년 다 그런 강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지각의 개념. 지각이라는 게 뭔데? 늦게 오는 게 지각이 아니고, 지각은 첫째 줄에 있습니다. 감각에 의해 모아진 정보를 해석하는 방법이며 의미를 부여하고 기억하며 판단하는 심리적 과정이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 감각에 의해 모아진 정보. 저희가 하니까 지금 화명동 가면 지금 낙동강변에 코스모스 쫙, 지금은 졌을래나요? 날씨가 추워져서 쫙 펴져 있거든요. 아주 코스모스 밭이죠. 그걸 눈으로 감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야. 그리고 이쁘다, 엄마랑 같이 와야지, 아니면 오빠랑 같이 와야지, 내 여자친구랑 같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지각하는 거죠. 근데 지각을 다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코스모스 밭에 갔는데도 바람 불고 좋네, 밖에 나오니까 좋네, 다르게 지각을 해요. 대부분은 이쁘다 생각을 하는데, 또 그게 또 성별로도 달라요. 남성 여성도 다르고요. 나이대에 따라서 또 다르기는 해요. 어쨌든 요 기본 설명을 통해서 다음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패러는 우리가 자극의 존재를 감각하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지각한다는 점에서 지각은 감각과 구분된다는 거죠. 이 감각은 자극이 이렇게 물렸단 말이에요. 벌레에 물렸어요. 자극. 거기에 감각이 오는 거죠. 그 정도 이해하고, 어쨌든 지각하는 거예요. 지각을 강화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게 나옵니까?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경우는 현지에서 그 자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각하기, 인지하기, 알아내기, 스스로는 알아낼 길이 없으니까, 그런 능력이 떨어지니까 전문 자원 해설가가 그걸 해설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머릿속에 이 지각을 시키는 거죠. 됐죠? 자, 그런데 지각의 특성을 봅시다. 이제부터 여기서부터는 깊이 있게 알 필요가 있어요.
126페이지 하단에 지각의 특성이 있고요. 그 옆에 127페이지에 제목들이 있습니다. 선택적 노출, 선택적 주의, 선택적 이해, 선택적 보유. 또 있을 거예요. 아마 하나 더. 지각의 한계네요. 자, 선택적 노출. 노출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옷을 벗으면 노출증 환자 뭐 그런 노출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디에 던지느냐예요. 어디에 던지느냐. 교수님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쉽게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사람들은 즐겁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쉽게 말하면 학교 밑에 식당이 있다고 칩시다. 천탁도 있고 뭐 고기 한 쌈인가 그런 것도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죠. 원래대로 하면 2학년쯤 되면 거기는 우리의 성지죠. 여러분들의 성지. 일단 싸고 양 많고 조금은 좀 불편하긴 하지만 학생들 주머니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어떤 학생은 계속 천탁을 고집을 하죠. 그러면 그 학생은 스스로를 천탁이라는 식당에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자, 집으로 갑시다. 집에서 대체로 아버지하고 같이 거실에 있는 경우 드물긴 하지만 근데 하여튼 우리 아버지는 꼭 뉴스를 보시더라. 대체로 남자들은 뉴스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아버지는 MBC 뉴스만 봐. 반면에 그 얘기를 하니까 친구 우리 집은 KBS 뉴스만 보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자기가 좋아하는 쪽에 자기를 노출을 시킵니다. 그게 선택적 노출이라는 겁니다. 됐죠? 여기서 보면 MBC 방송에 노출되면 KBS 방송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절로 차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거죠. 물론 모니터에다 KBS, MBC 쫙 늘어놓고 하기도 하는데 그건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선택한 곳에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선택적 노출. 쉽게 말하면 경주를 가더라도 나는 계림에 가겠다. 경주 계림에 가겠다. 나는 점성대 보러 갈 거야. 아니야, 나는 동궁원 있잖아, 테마파크. 새들 보러 갈 거야.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동시에 계림과 동궁원을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적 노출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선택적 주의. 이거는 옛날에 신동엽이 하는 스펀지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한 거는 카메라로 조사를 했어요. 또 거기서는 여성을 상대로 하는 그걸 했었는데 또 괜히 얘기했다가는 뭐 성적인 내용이라고 그럴까봐 남성으로 바꾸겠습니다. 이성의 어디를 보는가? 자, 여자분들 같은 경우 이성의 어디를 보는가? 저기 남자가 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어떤 여자분들은 그 남성의 얼굴을 봐요. 얼굴을 본대요. 그 통계 조사에 의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깨를 본대요. 얼굴 보는 사람이 있고, 그 많은 것 중에 그 사람은 얼굴에 집중하는 거죠. 그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 남자의 어깨, 또 어떤 사람은 그 남자의 스타일, 옷 입은 맵시, 그런 것들을 본다며요. 그러니까 각자의 취향대로 보는 부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즉, 그 둘째 줄에 했습니다. 우리의 욕구와 관심사와 관계가 있는 자극에서는 주의를 기울이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주의를 억제한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관광자원 해설에다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거죠. 우리의 욕구와 관심사가 있는 것엔 주의를 기울여.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B반 같은 경우 그 갯마을 차차차 해설을 했단 말이에요. 첫날 해설만 프로젝트만 전 봤기 때문에 갯마을 차차차를 했을 때 그 조에도 그런 설명을 했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설명을 했죠. 갯마을 차차차를 본 사람은 나의 해설에 집중해서 할 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한테 주의 안 기울이잖아요. 이해가 되죠? 주의가 왜 중요한데? 자원 해설을 하는 이상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인지도가 올라가는 거죠. 안범용 해설사는 진짜 재밌다.
야, 포항이 이런 줄 몰랐는데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을 끌어들일 방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 갯마을 차차차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이 약했죠. 그러니까 질문하시는 분들도 갯마을 차차차를 본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나는 안 봐서 감흥이 없는데, 그런 얘기가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발표를 하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생각은 못했던 거죠. 그죠? 자, 여기서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게 확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선택적 이해. 똑같이 교수가 강의를 해도 이해하는 게 같은 설명이라도 다르게 이해를 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경우죠. 또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즘 그게 강렬한 것 같아요. 수업 초에 개강을 하면서 강의 운영 규정과 발표 규정을 쫙 다 설명을 했고 올려줬거든요. 그런데는 집중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질문을 안 해요. 아,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죠? 그런데 그때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해 짜증나 그러고 했던 사람들은 다음에 또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짜증나니까 여러분들한테 짜증을 내는 거죠. 쉽게 이해가 되죠. 똑같은 수업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집중해서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듣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원 해설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들을 안 듣는 사람도 듣게끔 만들 뭔가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대책이 있죠. 강의 운영 규정 설명하고요. 뭐 조별 발표 규정 설명을 했죠. 안 듣는 사람을 듣게 할 대책은 뭔데요? 저요? 갑질하는 거죠. 점수로 깝니다. 제대로 제출 안 하시면 5점 까고요. 동영상 리포트 제출 안 하시면 무조건 회당 2점 감점하고요. 제가 가질 수 있는 무기예요. 제가 가질 수 있는 무기죠. 근데 자원 해설사는 그런 무기가 없어요. 학교 선생님과 자원 해설사의 차이를 설명을 했죠. 선생님은, 제가 선생님이라 저도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은 그들을 강제적으로 잡아놓을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그런데 자원 해설사는 강제적으로 잡아놓을 수단이 없죠. 그럼 그들을 잡아놓을 수 있는 수단은 없을까? 한번 해설을 경험할 때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제가 해설을 다 하고요. 질문을 2개 드릴 건데요. 질문을 맞추시면 요 지역 식당에 할인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 사과밭에 가신다고 그러니까요. 사과밭에서 무료로 사과를 한 봉지 딸 수 있는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거기에 확 매달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부는 끌어들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지금은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항상 하는 얘기가, 하고 싶은 이론으로 알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 관광이라는 과목은 이론 과목이 아니에요. theory, 이론이거든요. 물리학, 화학 그런 게 아니에요. 사회학이고 practical, 실용적인 학문이에요. 써먹는 거예요. 이걸 써먹어서 내가 나의 미래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하는 거예요. 이거 외운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선택적 이해고요. 선택적 보유. 사찰에 가면, 여기선 제가 그 답사 때문에 요 예를 들었거든요. 요 예를 들었는데 사천왕상이라는 게 있어요. 동서남북을 이제 중간에 불이문이나 그런 걸 지나면, 사천왕문을 지나면 절에 가면요, 일주문이 있어요. 일주문. 절에 입구에 큰 기둥 이렇게 2개 양쪽으로 세우는 일주문이요. 그 안을 들어가요. 그러면 사실 그 문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 문을 옆에는 또 뻥 뚫린 데고, 그 문을 두는 의미는 문 밖의 세계는 일반 세계, 문 안의 세계는 부처님 나라, 고로 마음가짐을 정결히 하고 들어와라 하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사찰, 정상적인 규모가 있는 사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천왕문을 통과해요. 사천왕문이란 뭐냐면 동서남북,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그 하늘을 지배하는 왕인데 되게 무섭겠어요. 그래서 칼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비파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 문의 의미는 뭐냐면, 문의 의미는 일주문을 들어왔더라도 죄가 있으면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있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죄 지은 사람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죄 지은 사람도 한 번쯤 반성하고 들어와라. 내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사천왕성을 보면 사람들에 따라서는 와, 부처님은 이렇게 섬세하시구나. 그렇게 선택적으로 보유를 하죠. 아, 섬세한 부처님.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와, 실물 같은데. 그러니까 같은 걸 보는데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 보유하는 게 달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인지하는 특성, 지각하는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교재에서는 4개 정도 얘기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저기 행동과학계에 가면 이것도 7개 정도 12개, 이것도 12개다. 대체로 12개가 많더라고. 그런 거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 그거에 포인트가 있는 거겠죠. 자, 넘어갑시다. 자, 이쯤에서 과제를 낼게요. 여러분들은 이거는 자원해설 과제인데요. 자원해설 과제인데 안 보이실 거예요. 요 분은 더럽게 많이 안 냈죠. 과제를. 나머지는 다 냈어요. A반. B반은 요 한 2-3분 정도가 안 내시고, 전반적으로 과제 제출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1학년 같은 경우를 잠깐 볼까요? 이렇게 많아요. 얘는 거의 안 냈죠. 그러면 이거 회당 2점씩 감점하면 거의 한 30점 감점 될 거예요. 그럼 뭐 성적은 F 나가겠죠. 왜? 이건 처음부터 얘기를 했죠. 근데 제출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고마워요. 자, 봅시다. 저건 정답 체크는 안 하고 제출 여부만 일단 체크한 겁니다. 정답 체크는 다시 하겠죠. 자, 과제를 낼게요. 선택적 보유에서 제가 얘를 선택적 노출해서 예를 들었죠. 우리 아버지는 KBS 뉴스를 본다.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다른 방송 뉴스를 본다고 그랬죠. 그게 뭐죠? 영어 3글자 MBC 적으면 돼요. 이건 과제도 아니에요. 수업 들으라는 얘기죠. MBC 됐습니다. MBC 3글자 제출하시면 되고요. 자, 넘어갑시다. 지각의 한계. 오늘은 아마 요 시간 끝나고 다음 시간까지 요거 설명을 하면 끝이 날 것 같거든요. 지각의 한계. 사람은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존재하는 세계와 지각되는 세계의 불일치성. 이거요. 요즘 뭐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요즘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로 남극에 북극에 빙하가 흘러내리죠. 쿵쿵 무너지는 동영상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사실 빙하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거는 뭐예요? 타이타닉 뭐 이렇게 하고 뭐 뒤에서 안고 이렇게 갔다가 빙하 때문에 떨어져 죽었죠. 떨어져 죽은 게 아니라 바다에서 죽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 빙산이 있으면 이게 바다면이고요. 빙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바다 밑으로는 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되는 거는 그 위에 나온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빙하는 그러니까 0.914인가요? 0.914. 그러니까 위로 나와 있는 건 10%가 안 되는 거예요. 바다 위, 해수면 위로 나와 있는 빙하의 모습은. 그 사람들이 그것만 지각을 하는 거죠. 그 밑에는 약 90%, 위에 것보다 위에 게 0.1%, 10분의 1이고 그 바닷속에서 안 보이는 게 10분의 9라는 거죠. 그래서 타이타닉 사고가 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존재하는 세계하고 지각하는 건 일치하지는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지각의 한계. 지금은 이제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런 개념을 알아보자는 얘기예요. 존재하는 세계와 지각하는 세계는 다르더라. 아까 그 북극 얘기해서 말인데 북극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오히려 또 항상 인생은 양면이 있거든요.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가 있고 유럽으로 가려면 이렇게 쭉 돌아서 가야 되는데 왜 북극은 얼음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근데 요즘은 북극 항로를 개척을 하나 가죠. 왜? 얼음이 녹아서 배가 다닐 수 있고, 물론 쇠빙선이라고 얼음을 깨면서 가는 거. 아마 그게 이제 개척이 되면 대한민국 해운업은, 아니 해양 관광 산업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14주차 첫 번째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